네, 안녕하세요. 효성 인포메이션 시스템의 박승규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릴 얘기는 디지털 전환에 관련된 도움, 가이드가 될 만한 효성 인포메이션의 프로그래밍 DX 센터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디지털 전환에 관련된 통찰을 얻고 그것을 확신하는 기회가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 얘기를 시작을 하려면 디지털 전환에 관련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 효성이 내리는 정의는 기업의 경쟁 기반을 변화시키는 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이 가지는 경쟁 기반은 크게 이제 고객에게 제공하는 제품과 서비스에 관련된 것을 어떻게 바꾸느냐에 대한 부분이고, 두 번째는 그런 시장 변화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응하려면 기업의 비즈니스 운영을 어떻게 최적화할 거냐, 그리고 그 빠른 속도를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갈 거냐에 대한 얘기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제품과 서비스, 즉 우리의 핵심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 고객에게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서 새로운 디지털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고 기업에서는 또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 부분은 이제 기존의 프로세스에서 발생되는 데이터를 가지고 비즈니스 운영에 관련된 최적화를 어떻게 할 거냐, 시스템을 어떻게 바꿀 거냐에 대한 결정을 하고 그것을 빠르게 변화시키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모든 것들의 핵심이자 기반은 데이터라고 합니다. 기존에도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오늘날의 데이터는 단순하게 어떤 것에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핵심적인 부분을 변화시키는 근반으로서 작용한다라고 얘기 드리는 게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고요. 또 저희가 질문을 드려보면 데이터 확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부분이 거기에 관련된 새로운 인재, 새로운 조직들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답변들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은 데이터를 많이 확보하고 거기에 관련된 데이터를 통해서 예측하고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는 새로운 조직, 새로운 사람들을 영입을 하게 되죠. 그런 사람들이 시장에서 대표적으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혹은 어널리스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정의된 모델 혹은 모형을 가지고 결과를 예측하고 만들어내는 사람들이고, 이런 분들이 활동을 잘 하기 위해서는 많은 데이터를 확보하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새롭게 CDO라는 조직이 생겨나게 되죠. 이 조직에서는 기존의 CIO 조직이 가지고 있던 DB나 DW, 즉 정형화된 데이터 이외에 현장에서 나오는 데이터나 우리 기업 내부에서 가지고 있지 않은 혹은 이제 공개되어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서 한 곳에 모으는 것이 가장 큰 미션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많은 데이터를 확보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한 곳에 모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데이터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단일 데이터가 많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얼마나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를 많이 확보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율주행의 예를 들자면 기존의 이제 자동차가 스스로 주행을 하기 위해서 레이더 같은 기본적인 데이터뿐만 아니라 영상에 관련된 데이터를 담거나 지형이나 혹은 GPS 등 아주 다양한 데이터를 담게 되죠. 즉 많은 데이터를 확보한다는 것은 무언가를 예측을 한다는 거에 관련된 확도를 높인다는 거고, 그것은 우리의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품질을 높인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예측을 하기 위해서 통상적으로 100여 종 이상의 데이터를 섞어서 그것을 분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전환을 성공한 이제 해외 사례를 많이 보게 되면 데이터 양도 많을 뿐만 아니라 데이터 종류도 많다라는 거죠. 여기서 저희는 첫 번째 고민을 하게 되죠. 이 많은 데이터들을 어떻게 적절한 효율적인 가격으로 담아내고 관리할 거냐에 관련된 고민을 하게 되죠. 즉 좋은 결과물에 해당되는 의사결정을 하려면 다양한 데이터와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이전 단계가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이 CDO 조직에서 가지고 있는 문제이자 해결해야 될 고민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확보된 데이터, 즉 많은 종류의 데이터와 많은 양의 데이터를 확보했다면 두 번째 단계는 이제 그것을 통해서 시장을
예측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상황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 역할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나 어널리스트 분들이 하게 되죠. 근데 그런 데이터들을 담아낼 때 전통적인 이제 CPU나 혹은 NAS와 같은 형태의 시스템에 담아서 뭔가를 연산하기에는 한계가 있죠.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단순하고 많은 프로세스를 돌려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GPU라는 새로운 기술이 나오게 되고, 이런 것을 처리할 때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연산이 필요한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즉, 연산 부분은 많이 늘어나게 되는데 기존의 저장 영역에 관련된 기술의 한계 때문에 연산 자체가 느려지게 된다는 결과에 도달하게 되죠. 즉, 예측이 느려진다는 것은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시간이 그만큼 길어진다는 것을 얘기를 하게 되고,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과 다른 형태의 저장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이것을 한 단어로 정의하면 기존의 AI 시대가 아니었던 저장, 연산 앤 네트워킹을 가지고 AI 시대에 맞는 어떤 행위를 하기는 어렵다는 것이고, 그러려면 AI 시대에 맞는 적절한 연산, 저장, 통신에 관련된 변화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국내 혹은 해외 많은 기업들이 관련된 새로운 기술들을 만들어내고 있죠. 이것이 이제 시장에서 이제 AI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큰 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하죠. 이걸 통해서 이제 많은 데이터가 있고 그것에 관련된 결과물을 빨리 내기 위해, 즉 좋은 제품과 좋은 품질의 서비스를 만들어내기 위해 다른 형태의 시스템 혹은 아키텍처를 통해서 반복적인 훈련을 하고 그 결과물들을 계속 만들어내죠. 이런 형태의 결과물을 만들어낸 것이 완성이 되는 것은 결국은 우리 기업이 가지고 있는 제품과 비즈니스 운영 프로세스에 관련된 부분이 변화가 이루어질 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디지털 전환이 이제 가속화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제품과 서비스를 위해 개발된 애플리케이션과 비즈니스 운영에 관련된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돕는 이 애플리케이션 영역을 어떻게 새로운 앱을 제공하거나 기존의 영역을 변화시키고 조정하느냐에 대한 속도도 관련돼 있다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죠. 그것을 개발자 관점에서 조금 정리를 하자면, 새롭게 예측된 부분들에 대해서 개발을 얼마나 빠르게 가능하도록 하느냐, 이고 두 번째는 만들어진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 혹은 제품과 서비스에 얼마나 빠르게 적용시키느냐와 연관돼 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시장을 예측을 하거나 혹은 새로운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활동을 위해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행위들이 한 번에 결정되지는 않죠. 자율주행도 3단계에서 4단계로, 4단계에서 5단계로 넘어가듯이 모든 제품과 서비스는 각 단계별로 새로운 예측을 하기 위한 기술들과 데이터를 분석하게 되고, 그 결과물을 우리의 제품과 서비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변화를 주려면 지속적이고 빠른 개발과 배포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환경을 계속 끌어나가기 위해서 시장에서 컨테이너 혹은 마이크로 서비스를 많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비단 데이터를 통해서 새로운 것들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던 애플리케이션, 제품과 서비스에 관련된 애플리케이션과 비즈니스 운영 관리를 최적화하기 위한 우리의 애플리케이션을 어떻게 바꾸느냐에 관련된 부분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종속성을 없애고 개발자들이 아주 유연하게 빠른 속도로서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이런 관점에서 저희가 살펴보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디지털 기술, 이제 디지털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부분을 기반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IoT나 클라우드나 빅데이터, AI, 모바일 서비스 엣지까지 많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은 데이터의 생명주기라고, 데이터가 중심이 되는 시대다 보니 그럴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데이터 생명주기라고 하는 데이터의 생성에 관련된 기술, 저장 공유에 관련된 기술, 그리고 분석, 소비라는 단계에
어떤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적절하게 결합이 되고 운영되느냐가 디지털 전환을 아주 매끄럽게 기업에서 진행하는 것에 많은 도움이 되는 거고, 이런 부분은 특정 기술에 대해서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데이터 라이프 사이클에 관련된 전반적인 기술들이 기업 내부에서 단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움직여야만 디지털 전환이 아주 빠르고 성과를 내는데 적합하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죠. 그러한 의미에서 디지털 전환에 관련된 첫 번째 단계는 저희는 이제 SDG 기반의 클라우드로 넘어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새로운 인재와 새로운 기술들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자원과 업무를 어떻게 최적화하느냐가 중요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과 인력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자원과 업무에 관련된 최적화를 통해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SDG 기반 클라우드를 아주 쉽게 정리하자면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 첫 번째는 인프라를 소프트웨어로 만들기 때문에 자원에 관련된 최적화를 할 수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 영역은 이 소프트웨어로서 인프라를 만드는 것 자체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프라 스트럭처 자체가 전부 다 소프트웨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운영 관리하는 업무 프로세스를 단순하게 서버에 국한시키지 않고 스토리지 네트워크에 관련된 전반적인 영역으로 운영 관리를 자동화할 수 있다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죠. 즉, 자원의 최적화뿐만 아니라 업무 자동화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굉장히 넓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것은 운영 관리 전반에 관련된 최적화를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저희가 얘기하는 SDG 기반의 클라우드의 핵심입니다. 단순하게 자원을 최적화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모든 영역에 관련된 업무를 어떻게 최적화를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자원을 확보하는 방식에서 SDG 기반 인프라를 가져오는 거고, 여기서 제공하는 모든 API를 끌어서 업무를 배포하거나 운영 관리하는 부분에 관련된 모든 영역을 자동화 및 최적화라는 것이 SDG 클라우드의 핵심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죠. 자, 이 단계를 통해서 우리는 데이터 센터를 클라우드로 만들게 되고, 거기에 관련된 자원과 운영 관리에 관련된 프로세스는 이미 최적화를 했죠. 하지만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디지털 전환이라고, 그것이 도달해야 될 지점이라고 본다면 그 기반 위에 분석을 하거나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그 결과물로 나온 변화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얼마나 빠르게 가속화시키느냐로 또 이어서 보게 된다면 거기에 관련된 업무를 클라우드 위에서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두 번째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디지털 전환에 관련된 첫 번째 단계는 기존 단계를 SDG로 바꾸고 클라우드화하여 기존 환경에 관련된 최적화를 한 후 그 기반 위에 디지털 전환에 관련된 예측과 애플리케이션에 관련된 빠른 제공 및 조정을 위한 활동을 하기 위한 환경을 마련한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효성에서 얘기하는 디지털 전환의 두 번째 단계는 기존의 운영에 관련된 것을 SDDC 기반의 클라우드로 바꾸고 그 기반 위에 데이터 분석과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변화를 제공하기 위한 개발 영역을 어떻게 최적화하고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느냐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 거죠. 지금까지 디지털 전환에 관련된 요소들을 얘기를 드렸는데, 단순하게 디지털 기술에 관련된 요소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는 것보다 데이터 라이프 사이클에 관련된 전반적인 요소가 같이 개선되고 흘러가야만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고, 거기에 관련된 통찰과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효성 인포메이션은 DX센터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총 6가지로 포함되어 있는데, 제가 앞에서 크게 2가지로 얘기 드린 것처럼 에지즈 환경에 관련해서 최적화, 자원에 관련된 최적화와 운영 관리에 관련된 최적화를 하기 위한 영역과, 그다음에 데이터를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담아내고 운영 관리하는에 관련된 영역, 그리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예측해서 그것을 애플리케이션으로 적용하는 단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요소가 포함되어 있으며, 각 기업마다 현재 진행하시는 단계나 관심이 있으신 단계가 다르다 보니 총 6개 프로그램 중에서 적절하게
적절한 영역을 선택하셔서 신청을 해주시면 거기에 최적화된 프로그램 형태대로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DX센터가 크게 저희가 이제 두 가지로 얘기를 드리는데요. 앞에서 얘기했던 통찰에 관련된 얘기도 하겠지만 그것이 구현돼서 실무적으로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고, 또 그러한 것이 데이터 센터 내부에서는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를 세밀하게 살펴볼 수 있는 공간마저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DX센터를 저희가 운영한 지는 2019년도부터입니다. 어떻게 보면 횟수로 보면 벌써 한 2년 반이 넘었고요. DX센터를 방문하셨던 고객분들이 한 900여 분, 거의 이제 1000명 가까운 이제 분들이 IT에 관련된 디지털 전환에 관련된 새로운 접근과 현실적인 방안을 확인하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특정 영역에 대해서 궁금해서 방문을 하셨지만 이 디지털 전환이라는 게 서로 연결이 돼 있고 어떤 영역이 가장 중요한지에 대해서 공감을 하셨던 고객분 중에서 예를 들어 이제 특정 팀이 오셨는데 이 얘기는 다른 팀도 들어야 되겠구나 해서 이렇게 속에서 한 회사에서 7개 팀이 연속적으로 오신 경우도 계셨고요. 이 프로그램 자체가 1시간 45분 정도로 흘러가는 프로그램인데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서 연관관계, 그리고 구현되어 있는 실제 환경을 보면서 우리 기업에서 적용 가능한지와 거기에서 발생되는 궁금한 점들에 대한 질문을 하시면서 거의 한 5시간 동안 연속으로 진행하는 경험도 있습니다. 즉 DX센터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다양한데 저희가 조사를 해본 바로는 크게 한 3가지 정도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제 기존의 데이터 센터가 아니라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디지털 시대로 넘어가면서 앞으로 데이터 센터에 대한 방향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도움이 됐다고 얘기를 하셨고, 두 번째는 이제 디지털 전환 혹은 클라우드를 도입할 때 실제 우리 업무 환경과 동일하게 구현이 되어 있고 업무 프로세스를 통해서 시연을 하기 때문에 이후에 데이터 센터 혹은 운영 관리를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는 것을 엿볼 수 있었다라는 것, 이것도 이제 좋은 점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하셨고, 세 번째는 이제 전반적인 얘기와 이제 업무에 관련된 업무 흐름 자체를 눈으로 확인하셨기 때문에 막연하게 디지털 전환이나 클라우드에 관련된 방향을 수립하거나 검증을 한 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면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얘기 드린 것처럼 디지털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최적화하느냐와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는 디지털 전환에 관련된 요소들을 어떻게 최적화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드렸고, 그것에 대한 통찰, 확신, 경험을 얻을 수 있는 DX센터 프로그램을 이 시간 이후에 신청을 하셔서 방문해 주시면 더 자세한 얘기를 전달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